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서비스 오늘의 집을 만들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버티컬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1000만이 넘는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누적해서 약 한 1조가 넘는 가구 소품들이 오늘의 집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한 달에 약 1000억 정도의 거래가 오늘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저들 대상으로 당신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라고 질문들을 들었을 때 한 분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집을 꾸미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게 되고 또 그 좋아하는 것들을 방에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라는 과정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과 경험이라는 생각들을 유저들 리뷰로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우연히 지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되게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제가 처음 보는 집의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한데요. 한쪽에는 자전거가 놓여져 있고 부엌 한쪽에는 맥주병과 와인병 같은 것들이 막 놓여져 있고 또 막 한쪽 벽에는 책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람의 취향이 되게 잘 드러나는 공간이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처음이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들이나 친구네 원룸 그런 곳들은 대부분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형태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되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집을 가보면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끼고, 왜 나는 이걸 몰랐었지?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준다면 수많은 집들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시킨 집으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실 이거를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고민들 계속 했는데, 지금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달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13년에 저 혼자 준비를 시작해서 3명의 코파운더 멤버들을 만날 때까지 한 6개월이 좀 더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 시작했던 멤버들 다 컨텐츠나 커머스 혹은 인테리어 그런 전공자들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회사를 제대로 다녀본 경험도 없었어요. 그 경험이 없었던 게 사실 좋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방법은 모든 것에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할 때마다 다른 곳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더 좋은 답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갔던 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해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이 일단 대다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했던 게 콘텐츠였습니다. 시작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전문가의 인테리어 사례들로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지지만 따라하기 되게 어려운 인테리어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저분들을 관찰을 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꾸민 어떤 집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의 실제 인테리어 사례들을 공유하는 곳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콘텐츠 서비스는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매출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저희 믿음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는 따라올 수 있다 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다음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총 30군데가 넘는 투자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사실은 거의 다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다 20대였고 이렇다 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출도 없는 서비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혹은 저희 서비스를 믿고 투자를 해주시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좀 밀어놨던 커머스 시스템을 준비를 해서 도입하자라는 결정을 하고 그때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고, 동시에 디자인 소품을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판매가 일어나서 도입을 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구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픈하고 일주일 동안 진짜 제대로 된 매출은 빵이었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팀원들이 너무 예상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정말 비상이 걸렸었고요.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처참한 결과와 우리 의지에 대해서 메일로 공유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커머스가 잘 되게 되었는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의 특별한 기능과 실행으로 갑자기 천지개벽이 되는 상황은 사실 벌어지진 않았었고요. 정말 그냥 1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가지 노력들이 계속 모여서 매달 개선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몇 분이 접속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품을 조회를 하시고 구매까지 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퍼널들을 이제 보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왜 이탈이 일어나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가설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구매 전환율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분석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많은 혁신들이 그냥 우리 주변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집도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소비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던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혁신적인 프로덕트들 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작을 돼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시작한 이후로 작은 변화, 예를 들면 조명을 하나를 바꾸기만 하더라도 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변화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에 더 많이 바꿔나가는 경험들을 더더욱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8년에는 구글 플레이 대상을 타게 되었고, 2019년에는 시공 전문가들을 연결해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누적 1천억의 거래를 돌파를 했고요. 약 1년이 조금 더 지난 2020년에는 누적이 아닌 한 달에 1,000억 이상의 거래가 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았을 때는 저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조직 문화고 특별히 저희 조직 문화를 규정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30명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고 본격적인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늘의 집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 핵심 가치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 오늘의 집을 짓는 마음, 임팩트 지향, 빠른 실행과 빠른 학습, 탁월함에 대한 추구, 충돌과 헌신, 그리고 열린 소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연차나 직급이나 상관없이 서로 되게 자유롭게 의견들을 내고 어떤 조직보다도 더 빠르게 실행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계속해서 배우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문화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하는 일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견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생겼을 때 저희는 좋은 의견이 이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팀 내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의견과 아닌 의견들을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좀 더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임팩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어떤 프로덕트의 기능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이 기능을 개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떤 가치를 느낄 것이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치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임팩트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보는 방식들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목표, 그리고 기대 효과들, 데이터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좋은 의견인지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집은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간 매년 3배 혹은 2배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장과 결과에 되게 빨리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달에 1억도 거래가 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였고 1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성장을 이뤘을 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뿌듯하지만 사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일어나 보면 우리는 다시 그 지점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좋은 성장을 하더라도 안주가 되지 않고 익숙해지고 이 다음은 무엇일까? 뭘 더 잘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라이프스타일, 홈이라는 영역들은 기술에 의해서 잘 혁신이 되어 오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 좋게도 저희 오늘의 집 팀이 그 관점에서 컨텐츠라는 개념, 그리고 커머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내면서 되게 빠르게 이 산업을 이제 바꾸는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영역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지털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구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일 수도 있고 주택이나 건설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로컬 기반으로 남아있는 라이프스타일이란
이런 산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체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집이 결국에 지향을 하는 바는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테크 컴퍼니가 되는 것을 이제 저희 중요한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내가 집을 꾸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집을 다 꾸미고 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취향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갖고 나가는 그 모든 관련된 분야의 콘텐츠들 그리고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오늘의 집 안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찾고 또 쉽게 결정을 하고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이제 오늘의 집이 지향하는 바입니다.